제목을 상당히 저희가 독특하게 다뤄봤습니다. 찌질이가 태우고 오신환에 걸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패스트트랙 열차, 그 열차의 궤도에 이현주 의원의 이 찌질이 발언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린 것이고 이 열차의 관문을 오신환 의원이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오신환 의원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자유한국당 이번 국면에서 이번 판에서 쏙 빠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헬기로 보면서 고성 시위까지 한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헬기가 무슨 탓일까요? 직접 보시죠. 대통령이 싫었어요. 모르죠. 네, 지금 청와대에 있는 헬기인데 아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1호 헬기로 인지를 하고 하늘을 나는 헬기를 향해서 규탄한다라고 이제 외치는 건데 보통 대통령이 탑승을 하면 헬기가 3대가 뜨기 때문에 지금 저 한 대가 뜬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실제 탑승할 수가 없겠죠. 밖에 계시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의 헬기를 향해서 대통령은 없어도 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도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여 4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4여 1야가 됐습니다. 이제는 투쟁밖에 없습니다. 싸워 이길 때까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겨내는 이런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행동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길거리 농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제 박소영 기자 밤샘 시위를 하겠다 로텐도홀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랬는데 진짜 밤샜습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거리 농성 아니면 뭐 로텐도홀에서 시위, 장외 투쟁 이런 거 하는 거에 좀 몸을 많이 사린다 이런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 전에 농성을 할 때도 이 단신 농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간헐적 단신 농성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다시 5시간만 그때 단식하고 식사하시고 해서 그때 비판받았죠. 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로텐도홀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셀까라고 해서 기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텐도홀을 가득 메우고 잠을 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말 벗었다는 것은 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티로폼 위에 이제 그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모포를 덮고 쭉 일렬로 마치 군대에서 자듯이 저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부 의원들은 원래 이제 양복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편안한 복장, 뭐 추리닝도 입고 오고요. 진상복도 입고 오고 저렇게 안대까지 준비해서 밤에 잠을 잤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늘 깔끔한 정장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좀 편안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저렇게 이렇게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안경까지 손에 들고 저렇게 농성장을 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들은 이렇게 쭈루룩 한쪽에서 이제 또 취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도 좀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밤을 새우고 저렇게 저 잠을 자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8시 반에 의총이 있었거든요. 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간헐적 단식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거리 농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일단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패스트 트랙 열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달린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손에 달려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우게 되면은 최장 330일의 기간을 거쳐서 본회의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반의 의석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대결을 하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인 오신환 의원이
바로 오늘 새벽에 나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오신환 의원의 이야기예요.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서 당의 분열에 눈을 감으며 제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 아니, 오신환 의원이 반대한다라는 의사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왜 어째서 오신환 의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신환 의원이 만약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공수처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은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봐도 다 합의됐다면서라고 국민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 안에 대한 합의를 거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건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두 명이 갖게 되는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의총 자리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오신환 의원이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법안은 결국 처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건대 오신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표명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다시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현재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을 오신환 의원을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또 통과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일단 잠깐만. 네.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고 민주평화당이 1명이고 한데 뭐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반대할 테니까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 상임위원회 내에서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과반은 분명히 달성이 되잖아요. 5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저 두 사람의 찬성이 필요한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면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9대 7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8명에 민주평화당 1명 합쳐서 9명, 네. 반대하는 한국당 7명이니까 5분의 3이 되려면 저 두 명이 찬성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신환 의원이 끝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자 표결하는 자리에 가서 딱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그대로 무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이 반대하는 의사를 미리 표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에 대한 명분과 소신을 확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더 준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 여기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반대되는 상황 다 무시하고 자 오신환 의원 빠져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다시 집어넣는 걸 우리가 사보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신환 상임에서 나와. 나와.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집어넣고 만약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를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는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경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 터라 이제 공은 오신환 의원에서 다시 김관영 의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